은퇴한 노년들의 이제 자산을 이렇게 뜯어봤더니 부동산 이 구성이 되게 많더라는 겁니다. 부동산 비중이 70% 80%이고 현금은 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되게 적더라는 게 지금의 은퇴한 이 가구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뭘 얘기하느냐, 이 주택연금도 괜찮고 뭐 최대한 현금 비중을 넓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일견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됩니다. 어쩌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질적으로 쓰는 생활비, 돈이 더 필요합니다. 부동산에 엉덩이에 깔고 앉아서 우리 집 30억이야 40억이야 라고 떠들어 본들 그 돈을 현금화해서, 그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자기 생활비에 보태 쓰는 이런 일은 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.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제 지인 중에 지네 그 어머니가 도곡동하고 대시동에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는데, 이 주택연금을 들면은 그 모친이 생활하는 생활비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. 그냥 아들 내외한테 생활비 달라고 손 내밀어서 매달 그 아들 내외가 자기 모친 이 비싼 강남 이 할머니 이 씀씀이에 이제 허덕이며 산다라고 얘기합니다. 좀 아이러니하죠. 아니 왜냐면 그 홀로 사시는 그 모친이 집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채 팔면 지금 팔아도 30억이 넘거든요. 평수도 넓어서 되게 비싸요. 근데 이제 한 채 팔라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죽어도 안 판다고 얘기하고요. 또한 이제 둘 다 40평대인데 한 채는 팔고 나머지 한 채는 20평대로 옮겨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죽어도 안 하겠다라는 거.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갖고 온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아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그렇게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.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아들 외에도 먹고 살라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 뻔한데 참 힘든데 왜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.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자신이 쓸 돈이 있어야 그래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언제까지 자식들한테 손 내밀겠냐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아들 내외한테서 용돈 받아 쓴 게 벌써 20년이 다 돼가요. 20년 전만 해도 그 모친이 아들 내외에게 한 얘기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, 내가 조금 살다가 떠날 건데 떠나면 이 아파트 2채 다 네 거 아니냐,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용돈 주고 살아가 보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 모친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. 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죠. 이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변화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. 집이 30억이고 40억이면 뭐합니까? 2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? 당장 돈이 안 나오는데. 물론 그 재산상의 이 가치가 되게 높아서 나중에 아들 내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한참 뒤에 일어날 일, 그리고 지금 당장 일, 뭐가 더 중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물론 나중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당장도 필요하고 이 나름의 균형 잡힌 판단, 시각이 필요한데 그게 참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마 이 얘기가 저는 좀 제가 드린 예시가 좀 극단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 너무도 잘 압니다.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를 끌고 왔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 정도의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아파트 5억인데 5억짜리 아파트 지고 있으면서 생활비 없어서 허덕인다라고 하면 뭐 집을 팔아서 매매하고 뭐 조그만한 빌라로 옮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아파트를 그 주택연금 들어서 연금으로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고 나중에 자신이 돌아가시면 죽으면 그 이제 아파트 연금 그거 이제 팔아가지고 그 일정 부분 이제 그 연금 받았던 금액 제하고 자녀한테 물려주게 하든지 뭐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겠습니까? 최대한 가족들 간에 의논하고 잘 이제 협의해서 좀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누구나 다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다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나이가 들어가고요.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일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겁니다. 어느 시점이 되면 그만두고 나와야 되고 또 벌이가 예진만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.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받아들여야죠. 또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는 걸 인정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내 원하는 내 바람대로 무작정 갈 수 없다라는 걸 잘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
꽤나 힘들고 꽤나 녹록지 않고 꽤나 어렵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죠. 인정해야죠.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실질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. 아마도 이 은퇴한 이 노인 가구로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아마 걱정도 더 많고 삶의 지혜도 더 많아서 현명하게 결정하리라 봅니다. 제가 요즘에 보면 뭡니까 그 공사 현장에 가도 60대 70대 노인들은 되게 많고 되게 젊은 20대 30대는 안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 젊은 친구들은 허드렛 일, 천한 일, 더러운 일, 힘든 일 안 하려 하고 되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노동소득을 확보하려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. 60대 나이 젊다, 70대도 일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.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이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신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현명하게 결정하고 나름 현실을 감안한 이 판단,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으로 따졌을 때는 대려 이제 현금성 자산이 좀 더 많은 편에 속합니다. 부동산보다는요. 그건 뭐 제 의도와 다르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좀 항상 이제 지금 당장 앞으로 6개월, 앞으로 1년, 그리고 뭐 2년, 3년 이 당장에 이제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10년 뒤, 20년 뒤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당장 앞으로의 1년, 그리고 앞으로의 3년, 앞으로의 5년을 좀 더 생각하며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.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 2기 정부 시기 앞으로의 4년 뭐 대략 따졌을 때 한 5년가량이 되게 힘들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.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도 한 4년 5년간은 이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더 건금절약하고 더 나은 자세로 더 내 피부 생활을 하면서 착실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일자리 최대한 잘 지키고 자리 보존 잘하고 함부로 사치 부리거나 함부로 욕심 부리지 않고 가족들 중심으로 살아가며 함부로 투기하지 않고 내 피 같은 돈을 남에게 맡겨서 수익을 10% 20% 보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환상 아예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. 그래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. 사기와 사건 사고가 넘치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. 함부로 남을 믿어서도 안 되겠고 속내를 드러내지 말란 말씀을 드립니다. 잘못 드러냈다가는 사기꾼들에게 표적이 되고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항상 안전하게 조심조심하며 살아가고 부동산보다 형성 자산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해석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